셰프 옷을 입고 오셨죠?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 감정을 가장 잘 요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선 프란치스코 나우리 가족상담소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닭가루 제일 먼저 선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영민 신부님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나온 제 책 나오자마자 일세가 다 나가고 교보문고 지금 11위로 고공행진 중인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신부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저 불러주시면 저도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원로 교수님이 제가 교수 생활할 때 총장님이 한번 원로 교수님 초청해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원로 교수님이 앉고 제가 이제 제자니까 앉고 총장님이 앉았는데 원로 교수님이 오시자마자 총장님 그 총장님이 쓰신 세 권의 책 중에 정말 감명 깊었는데 세 번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다 보니까 470페이지에 이런 문화 개념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얼굴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셔가지고 저 책을 다 보셨습니까? 영어로 됐는데 가끔씩 영어로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원래 예약한 데보다 몇 급 올리는 식당에 가가지고 비서한테 선물도 준비하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레 와서 총장님을 만나지 않고 총장님에 대해서 밑조사를 다 한 다음에 책을 다 읽어보시고 가장 좋은 거는 적어가지고 총장님한테 부여하는 거. 그게 소통의 달입니다. 하는 걸 우리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봤제 봤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빈손 나쁜 손이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오늘 맛동산을 발견했습니다. 맛동산을 휴게소를 가다가 살라 그러면 3,000원짜리 다 못 먹어요. 그거 다 먹으면 당이 치솟고 머리장이 아깝고 그 다음에 그 뜯어진 채로 가져가다 보면 흘러내려서 가방이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작은 거 없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마침내 수원교구청에서 이 작은 맛동산을 발견하고 오늘 수원교구청의 최고의 수확은 맛동산 38g의 맛동산을 발견한 거다. 이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3년부터 기념일 노트를 쓰고 있어요. 2013년 8월쯤에 지금보다 조금 덜 됐을 때 저수한테 물었어요. 서원아, 왜 너 한 해 동안 기념할 만한 날이 며칠이나 되냐? 그랬더니 한 2, 3일 될까? 362일은 시시하네? 그러네? 에이씨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신라면을 하나 끓이는데 간이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조그마한 노트에 신라면 기념일이라고 썼어요. 오늘 간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신라면 기념일. 그랬더니 바깥을 보니까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햇살 한줌 기념일 썼어요. 그리고 그날 11개의 기념할 걸 썼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기념일이냐? 맛동산 기념일. 그리고 신부님들이 너무 고마운 게 원래 15분쯤 마치시기로 했는데 30분까지 말씀이 이어지시는 바람에 제가 마음 놓고 또 밖으로 나가서 고추 열리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초록색 고추와 빨간색 고추가 한참 이제 태양을 받아가지고 태양초 고추처럼 조그마한 게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기념일 노트에 있을 게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빨간 고추, 초록 고추 기념일 이렇게 오늘 기념일 노트에 있을 걸 2개를 준비를 했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왜 기시감이라는 거 있어요. 왠지 저분과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상이 참 좋으시길래 저도 모르게 이랬죠.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가오셔서 선생님 만나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에코백에서 제 책 4권을 꺼내시는 거예요. 오늘 사인 받으러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 영광 대한민국 세상에 내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지금 신부님께 드린 그 책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말이 참 중요해서 그분이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 이게 소통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곳이 그리워서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 줄이면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그리워서 여기 교육 오는 게 너무 그리워서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이 길을 따라온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감단이 하는 역할이란 교사들이 아이들이 너무 성당 오는 게 그리워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오늘은 성당 시험 아니야 갈 거야. 아픈데 좀 쉬어도 돼. 아파도 갈 거야. 얘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데도 가고 싶다. 벌떡 일어나면 가고 싶다. 이 스스로 간다. 그죠? 그리워서 스스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당 가면 뭔가 재밌어. 근사해. 근사함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얼마나 한국에 귀한지 아세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로 달려가고 싶다.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가야지. 빨리 은행 창구에 앉아야지. 빨리 가야지. 삼성에 빨리 가야지. 이런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거든요. 100명한테 조사한 거 100% 중에 몇 프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로 달려가고 싶을까요? 굉장히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무려 3%예요. 3%나 눈 뜨면 회사로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8%가 신입사원이에요. 회사 들어온 지 석 달이 안 되는 사람만 회사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3개월만 지나면 또 가야 돼. 이 내 몸은 아프지도 않냐?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다면 성당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잘못하면요 교감 때려치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선택했지만 나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속 가기는 하는데 왠지 가고 싶지 않아. 왠지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뭔가 맛동산 같은 맛을 좀 느끼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소통을 잘하려면 제 책을 사서 보시면 된다. 거기 보시면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제가 썼냐면 굉장히 큰 부자가 임종하는데 자꾸 손가락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유족들이 잘 모르는 중에 아버님 왜 자꾸 손을 이러냐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을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1억만 더 모으면 1000억인데 999억까지 모으고 죽는 거야. 죽는 마당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1억만 더 모으면 1000억인데 이 사람하고 1억 생겨서 깨춤추면서 좋다고 동네 잔치하는 시골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요? 선생님은 답을 알 것 같은 긴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1억 생겼다고 좋아서 춤추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다. 여러분 당군일에
거지가 자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군이래. 한강에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상수동의 거지였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노숙자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 자살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탐내지 않아요. 건물주가 되려는 생각이 없어요. 거지는 승진의 욕심이 없어요. 아파트 청약 당첨의 욕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먹으면 돼요. 바라지 않는 자가 부자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합니다. 그러니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탐내지 않는다. 뭘 탐내지 않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탐내. 보사가 내 말을 좀 들어 처먹었으면 좋겠다. 탐내는 거죠. 애 새끼들이 좀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탐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도 결석 안 하고 오니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보다 더 상급이 있어요.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럼 누가 부자예요?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요. 엄마가 수업 다 했어? 어제도 집합이었잖아. 오늘도 집합이야? 한번 집합 당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하고, 아이고 우리 딸 공부하네 이러는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딸 살아있네. 어떤 엄마가 딸하고 사이가 제일 좋겠어요? 살아있네. 여러분 옆에 보고 너무 반가운 인사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 다음에 제 딸은 또 해봐.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김만 저한테 빌려주세요. 걸어당기네. 걸어당기네. 또 얘기해서 눈 떠있네. 눈 떠있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웃네. 그거면 됐지. 그러면 되었네. 그러면 되었네. 아 신부님 강론이 별로야. 신부님 살아있네. 안 아프면 되지 뭐. 신부님 아프면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서 뭐 너무 길게 하신다. 말하네. 말씀하시네. 또 언제가 마치시네. 다행이네. 혼자 10시까지 안 하시네. 됐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강하다. 소통의 제일 원칙, 탐내지 않는다. 탐내지 않는다. 저는 2018년 5월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9월에 12권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 죽어도 좋다예요. 100권 내야지. 탐내는 거잖아요. 탐내는 거죠. 탐내지 않는다. 내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가 서울 와서 대학도 나오고 지기네. 졸업했잖아. 그럼 내 친구들 박사까지 하고 미친 거 아이가 이거. 교수 됐다 아이가 이거. 와 이제 죽어도 결혼했다. 와 낳았다. 아가 20살 돼서 대학 갔더니 죽어도 된다. 맨날 죽어도 된다. 오늘은 맛동산 발견했다. 지긴다. 저 가서 고추도 발견했다. 방해 안 하면 막 고추 잘 자라는 것 같다. 나도 우리 아들 고추 키우듯이 20년 키웠다. 사람만 있어 좋네. 사람 있으면 좋네. 그리고 아들을 방해하지 말자. 하느님이 보내준 아들의 소질과 능력을 해코지하지 말자. 방해하지 말자. 가만 방걸음 뒤에서 하자. 맨날 아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는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했어요. 게임으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켰어요. 네가 어째 이래 2,3학년 형들도 다 제끼고 네가 1등 했노? 그랬더니 집중력 이러더라고요. 집중력. 그러면 승준아 이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왜? 근데 이거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사과했어요. 승준아 왜? 아빠가 미안해. 왜? 게임보다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게임보다 재밌긴 어려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게임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거면 이겨버려. 할 거면 이겨버려. 그러면서 치킨 사다 주고 콜라 사다 주고 밑에 다리 불편하니까 이렇게 높은 거 그래서 막 갖다 주고 그랬더니 지가 하다가 아빠 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빠 물 그럼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그래 모르는 남도 떠주는데 모르는 남도 떠주는데 내 아들 아이가 맞죠? 살아있지. 게임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지. 손도 얼마나 빨라야 되노 그죠? 머리하고 손하고 협응이 막 엄청 빨라야 1등 할 수 있잖아요. 영재 부족원에 놀러가 다른데 제끼고 막 작전 쓰고 어디 가나 그 머리가 그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야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전국 수준으로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딱 멈췄어요. 그 얘가요 게임 멈추게 하는 전도사가 돼서 게임하는 애들 보면 가서 어깨 짚으면서 그것도 한때다. 지가 터득한 게임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할 만큼 해야 된다. 할 만큼 해야 멈춘다. 부모 중에 소통 제일 못하는 부모가 주말에 3시간 알았지? 약속했다? 약속? 이러면 알았어요. 약속했어. 오기만 너 컴퓨터 딱 일주일 동안 못하는 거야. 알았어. 야! 지금 4시간째야? 약속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엄마 몰랐어. 컴퓨터 압수. 엄마 한 번만 딱 한 번. 약속했지? 사람 약속 중요한 거야. 정직하게 얘기해. 몇 시간이라고 했어? 3시간이야 4시간이야? 3시간. 근데 너 몇 시간 했어? 4시간. 그럼 압수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엄마 모관형의 법칙 알지? 압수. 엄마 좀 한 번만. 시끄러 닥쳐.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옆에 짝꿍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약속이라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한일 합방 조약을 조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한국을 총칼로 겁박해가지고 도장 찍으라 그러고 그게 조약 맞아요? 협정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 알면서 아들하고 게임하는 거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애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교감됐다고 소통 잘해야 된다고 막 교육받고 자기가 없다 아이가 맞죠? 양심의 손을 다 얹어보고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 다 한 번씩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 봅시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바라지 않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이게 어디 있다고? 이번 제 책에 있다. 이런 것을 직접적인 대놓고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책보다 더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지구별 여행자 쓴 분이 누굴까요? 유시아라고 말하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나이가 좀 돼야 유시아 씨를 알아요. 유시아 씨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를 제일 많이 낸 작가예요. 이분이 박완규 씨랑 비슷하게 생겼다. 검은 안경 끼고 머리 이만큼 길고 몸 후려하고 맨날 검은 옷 입고. 근데 이분이 지금 제주도 법한리에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두문불출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글을 올려서 한 200개 모이면 책 한 권이 나와.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필력으로는 유시아 시인이 제 국정교과서예요. 어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글을 쓸까? 근데 유시아 시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두 번째, 하얀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생님. 인상이 저 같은 선생님. 유시아 작가, 시인이 제주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해녀를 왜 두려워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자녀.
이혼했어요. 유시아 시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글이라는 건 자기 경험과 사색의 결과를 논리 정연하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작가들은 고독이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가끔 혼자 있어야 글이 나와요. 글을 써가지고 그때 맛동산에서 내가 느낀 희열은 이루기를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이루 다음에 다 까먹고 다시 써야 돼요. 그냥 글 구상이 깨져. 그렇기 때문에 유시아 씨는 그래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가 아무도 날 몰라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닷가를 법한 일을 어느 날 산책하면서 글감을 생각하고 있는데 30대 중반 되는 여자분이 딱 어디 어머 작가님 조졌다 씨. 날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딱 돌아서는데 저 작가님 팬이에요. 안 떨어지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서는데 근데 작가님 저 제주살이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선생님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선생님 넉넉고 있다가 당하셨어 그죠? 왜 저 제주살이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런 말을 유시아 작가한테 이분이 한 걸까요? 야 그냥 가지 말고 말 좀 더 섞자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시아 작가가 속으로 조졌다 오늘은 아이씨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 제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 계신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 그죠? 이런 게 나의 숙명이다 생각하고 질문 안 할 걸 바라지 말고 제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제주사를 1년 했는데 작가님 제가 생각한 제주가 아니에요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 짓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옆에 짝꿍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제주사를 1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제주가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꿋하게 저만 쳐다보고 대화 안 하시는 여러분 대단하세요. 자, 소통을 배우면서도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다. 소통 한번 해보세요. 옆에 짝꿍. 맞아요 선생님. 제가 입모양을 보니까 정답을 얘기하셨어. 내가 생각할 때 제주도는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친절한 곳이었는데 살아보니 인심은 사납고 물가는 비싸고 비는 더럽고 이거 제주도 맞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에요. 근데 유시아 시인은 굉장히 감각이 섬세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유시아 시인이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왜 제주도가 당신이 생각한 제주도여야 하죠? 그리고 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당신이 생각한 남편이어야 하죠? 왜 아내가 당신이 생각한 아내여야 하죠? 왜 딸이 당신이 생각한 딸이어야 하죠? 왜 엄마가 내가 생각한 엄마여야 하죠? 왜 신부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신부님이어야 하죠?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책 제목을 뭘로 썼냐? 내가 생각한 세상이 아니야. 제목 찍이죠? 내가 생각한 세상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는 세상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는 걸 저는 탐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살아보면 이걸 알게 돼요. 자기가 도달한 지혜의 깊이만큼만 행복하죠.
지혜가 얕으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낮도 깜깜한 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깜깜한 밤도 환한 대낮이다. 여러분, 소통은요, 소통의 세 가지 원칙 이런 게 없어요. 소통의 욕심을 버리는 게 소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있어다. 신부님 강론 진리를 따지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말씀하시잖아. 뭔가 됐잖아요. 저 찬양하는데 이거 노래하는데 너무 이번에 테너가 아니야. 부르잖아요. 혼자 뭐 몇 따다 부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부님 입장에서 보면 저 회장님 이상해. 회장 있잖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이 없을수록 우리는 의사소통이 풍요로워져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 빼고 다 있는 남자예요. 돈 빼고 다 있어요. 돈 빼고 다 있는 게 나야. 하느님이 돈까지 나에게 주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강의를 오는데 돈 빼고 다 있는 남자인데 강사료를 몇십만 원을 준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박! 돈을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선생님 재능 기부 한번 해주시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신부님 명령인데 아이씨 그러면서 겉으로 네 하면서 또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십만 원 주시면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들고 와, 안 들고 와? 들고 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시간당 돈을 얼마 이상은 받아야 돼 라는 것은 탐내는 마음이다. 그 순간에 강의가 오면 항상 뭐라고 물어요? 강사료가 얼마죠? 20만 원요. 제가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도 10,000원만 주도 간다. 제주도에서 10만 원 주고 저를 부른 적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가요. 근데 놀라운 건 돈은 일이 벌어다 주지 않더라. 10만 원 받고 가면 비행기 타고 오고 자고 10만 원 받고 가는 거를 불러준 수녀님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교수님이 있다고 제주도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 안 낸다? 내요. 10만 원 주고 가서 300 벌었어요. 그 뒤에 100만 원짜리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있더니 전번에 그 수녀님이 추천해 주셔서 10만 원이 뻥튀기 돼서 90만 원이 돼요. 속초 YWCA에서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사무총장 해보니까 예약 기간이 6개인데 기관장들이 다들 불협화음이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기관장들만 모아서 집단 상담 해주세요 한번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바래 제가 갑니다.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속초에 가시면 선생님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니까 선물을 드릴게요. 속초에 가시면 고속버스로 보통 가시면 하나콘도에 한번 서고 속초 중학교에 한번 세우고 터미널에서요 동서울에서 출발하면 하나콘도에 내리세요. 그래서 거기 주유소가 있는데 끼고 들어가면 황태리가라는 황태국 전문집이 있어요. 제가 24년째 단골이에요.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강의 듣다가 이서원 선생님 소개로 왔어요. 이러면 제가 서빙하는 아줌마하고 구워 삶아놨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제 책도 주고 제 이름도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서원 선생님 드신 거 저도 주세요. 혼자 가면 황태국밖에 안 줘.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둘이 왔는데 황태구이와 더덕구이를 지글지글 먹고 있어. 그걸 먹으려면 38,000원을 내야 돼요. 그 돈 내고 선생님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야? 안 먹는다고 할게요. 보니까 부자예요. 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제가 그 아줌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맞춰서 황태구이, 더덕구이, 그 다음에 황태해장국을 가득 담아서 단돈 2만 원에 모시고 있어요. 반찬 15첩 반찬입니다. 쫙쫙 나와요. 떨어지면 리필, 무한 리필이 가는 거예요. 그걸 속초 가서 한번 딱 먹으면 찌긴다 아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속초에 가시면 속초에 가면 미가에 들려줘요. 띠리리리 선물로 드립니다. 네, 함께 가셔도 좋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선생님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설악산에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이래요. 특혜를 준 거지. 그래서 옛날에 갈코리로 돈을 끌고 모았대요.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양심이 있어서 이 돈을 속초에 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과 갤러리, 지하는 속초 시민들이 무료로 청소년들이 와서 악기 따따따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스피커 1억 원짜리, 피아노 2억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2층에서 울산바위가 탁 보이는 층고가 엄청 높은 그런 것을 카페를 만들고 갤러리를 만들고 밑에는 서점을 만들었는데 서점이 너무 이뻐. 그 이름이 뭐냐면 산책이에요. 산책. 죽은 책이 아니고 산책. 산이 보이고 책이 보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일부러 그걸 보러 와요. 거기 이름이 뭐냐면 소리산책이에요. 그거를 이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거 비밀로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믿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지어서 속초시에 기증했다. 근데 속초시가 거부한 거 알아요? 공무원 파견해서 행정이 일든다고. 줘도 못 쳐먹는 거.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 그 비싼 몇백억짜리를 지어서 속초시에다가 당신들이 쓰세요. 속초 시민에서 그랬더니 아니 됐어요. 우리는 또 사람 쓰고 또 이거 뭐 결제 올려야 되고 아이고 감사받아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안 하랍니다. 줘도 안 쳐먹어 이것들이. 그래서 이분이 거기 꼭대기 살아요. 근데 1층은 화반. 이름도 찍이잖아요. 꽃으로 반찬을 했어요. 얼마나 맛있겠는 거죠. 그래 보고 가면 속초에 맛있는 것들이 적은 가격으로 돼 있고 더 먹고 우아하게 커피숍 가가지고 한 잔 딱 마시고 기분 나는데 산책 가서 몽구류도 보고 책도 보고 속초에 이런 곳이 있나 해가지고 거기서 즐기면 반나절이 간다 아닙니까? 아멘. 이야 이렇게 좋은 꿀팁이 맞죠? 우리 어디 놀러 가면 맛있는 데가 어딘가 그 다음에 갈만한 데가 어딘가 그러잖아요. 몸이 노곤할 때쯤 5분 걸어가면 척산 온천이 있어요. 거 가서 노천탕 같은 데서 몸을 풀면 유황온천 이상으로 몸이 나긋나긋할 때 그 황토끼를 또 조성해놨어. 그 맨발로 한번 걸어보는 센스. 좀 하나였다. 맞죠? 네. 선물입니다.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황태미가 소리산책, 척산온천, 황토끼. 그래 지겨우면 청초 가고 영랑호 가고 그러면 속초 1박 2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아는 거예요. 네. 선생님 가면서 마음은 탐내지만 엄청 맛있을 거야.
탐내는 자는 언제나 맛이 없다. 그죠? 누가 영화 재밌다. 탐내지 마라. 뭐 지 눈에 재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지. 정말 재밌을 거야. 아무리 좀비 딸을 봐도 재미가 없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요. 오늘의 제자리는 뭐예요?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바라지 않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6월 8일 아침 6시 6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요 정도는 바래다 좋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이 아산병원 응급실로 갑자기 폐렴으로 가셔가지고 응급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종면회를 오시라.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지. 사실 옛날 같으면 아산병원 가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에 호흡 때문에 다들 암이든 뭐든 돌아가시는데 어머님은 장루를 차고 4년을 침대에만 누워 계셨거든. 그러니까 체력이 계속 약해지다가 뚝 떨어지다가 숨소리가 너무너무 이게 가래 소리하고 커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더니 회복하실 줄 알았더니 임종면회를 오라는 거예요. 겨우 살았어요. 살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반짝 해가 지기 전에 반짝 의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신 순간 어머니 뭐라 그랬냐면 다 보고 싶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이 미국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걔는 표도 구할 수 없고 올 수가 없어서 걔 빼고 전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3시간 동안 손잡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우리도 엄마한테 고마웠어. 엄마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가 엄마 보낼 수 있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우리 큰 누나가 우리 엄마 멋쟁이 우리 엄마 최고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콧줄을 뽑은 채로 뭐라 그러냐면 딸 최고. 그래서 제가 또 엄마 최고야 그랬더니 아들 최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주렁주렁 주사바늘 고쳤는데 이거를 막 손을 쥐서 이러더니 그 순간에 우리는 최고였어. 저는 생각했죠. 이것이 이 생에서 어머님과 의식 있을 때 마지막 만남이다. 저는 이것을 생전 장례식이라고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이 아니고 모든 자식들, 손주, 며느리 하면서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막내 손주가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하는데 눈물이 여기서 어머님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 손주가 어떤 손주냐면 장부를 차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배변 주머니잖아요.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추석날 이 중학교 손주가 딱 앉으니까 야야 냄새나. 그래서 얘가 이랬어요. 할머니 꽃냄새 꽃냄새.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나는 냄새가 꽃냄새. 그 꽃냄새라고 이야기했던 애가 할머니 사랑해요. 그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리고 어머님이 의식이 싹. 그리고 손주들은 전부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 4 자식들이 양쪽에서 있는 가운데 저희 품에 안겨서 정확히 23시간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 그날 제가 놀란 건 수원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10시에 학부모 특강. 톡톡한 부모에서 톡톡한 부모로 이서원 교수 초청 부모교육 특강 수원시청에서 초청하는데 수원시에 신문에 6군데가 났어. 제가 특강한다고. 어머님은 6시에 돌아가셨고 10시에 강의는 있고 이게요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그 전날 기관장님 수원시청에 있는 기관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어머님 위독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침에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6시 반쯤 톡이 왔어요.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강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띵 뭐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둘러앉아 있다가 있는 거예요. 무슨 톡이야? 그러니까 사실 오늘 10시에 수원시청에서 강의가 있는데 취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누님 돌리는 거예요. 야, 너 엄마를 더럽히지 마. 뭔 소리야? 엄마가 너 강의 취소하는 거 원할 것 같아? 가야지. 공공의 약속인데 가야지. 그거 한번 미루면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어머님 가시는 게 편하지 않나. 그랬더니 큰 누님이 가야지. 제 동생이, 형, 우리 나이가, 내 나이가 58이야. 나 혼자도 다 처리해. 형, 가서 강의 잘해. 오, 뭐 이런 형제가 다 있지? 야,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뭔 강의야? 너 정신 있어 없어? 그거 이해 못해 줄 사람 대한민국에 어딨어? 진짜 이게 나이가 겁먹었지. 니 지금 말이라고 해. 강의를 간다고. 당장 취소해. 이게야 정상인데 우리 형제들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가서 강의 2시간을 하고 증문즉답도 다 마치고 마칠 때 어머님이 사실은 오늘 아침 6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그 강의 들으시는 어머니들의 3분의 1막 눈시울을 적시시면서 교수님, 그래서 오늘 되게 소중한 강의였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다.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더니 장례 준비를 거의 형제들이 해서 잘하고 왔어. 엄마도 다 같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왔는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큰 TV 모니터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뭐 밑에 이렇게 부고문 쓰면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강의 갔다 왔으니까 숙제 하나 할래? 무슨 숙제를 했더니 엄마의 평생을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좋아. 그러면 상중이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사진 좀 보내줘. 그래서 저희 사남매가 그것들을 모아서 제가 저녁에 4시간 반 동안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형제들한테 올렸어요. 있잖아, 내가 지금 다른 방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컨셉을 밝고 환하게, 엄마가 옷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슬프고 우울한 거 말고 밝고 환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좋지,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계속 이 영상을 들었는데 오늘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한번 저희 어머님의 92년 인생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불 꺼시면 더 잘 보입니다. 네, 화면이 조금 작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보니까 저도 여러 감정이 생기네요. 근데 조문 오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문구 안녕 다시 또 만나요. 다시 또 만날 것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머님이 4년 전에 대구에서 처음 넘어지셔서 어르신들 낙상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하게 되시고 서울로 모시게 됐을 때 제가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얘기했어요. 누나, 기원아, 형 왜? 내가 오늘 같이 보자고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 분담해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물어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원수처럼 살고 싶어? 사이좋게 살고 싶어?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사이좋게 살고 싶지. 그러려면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상담을 계속 그 20년 넘게 오랫동안 25년 자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원수되는 형제들 너무 많이 봤거든.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4월 전에 부모님 부양 비용이 한 달 한국인 평균이 319만 원. 319만 원.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삶의 질이 안 좋은 채로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옛날 같으면 어머니 그렇게 쓰러지고 했으면 저희 어머님 10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충분히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만 지키면 돼. 뭔데? 서로 의심하지 않는 거. 나는 돈을 1,000만 원 내는데 너는 어떻게 딸랑 50만 원 내냐? 너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냐? 이렇게 돈으로 우리 돈 있는 변호사 누나가 돈 없는 나를 의심하면 돈 냈다고 왜 유세야? 지는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주 오지도 않는 누나를 의심한다. 그럼 동생은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내가 돈을 한 번 받아 뭘 받아?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형을 원망한다. 그다음 맨날 먹을 거를 이제 나를 텃밭을 하는 큰 누나는 먹을 거 제대로 한번 준 적이 있어? 하면서 우리를 원망한다. 그럴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면 네가 뭘 했는데 하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기 시작하고 형님 이러시는 거 아니죠? 넌 가만히 있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저보고 너라뇨. 왜 나서 네가 형님 너무해요. 이러면서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자. 각자 처지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걸 믿어주자. 이랬더니 누님이 그래 믿어주자. 그래서 4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속으로 섭섭하려고 그러다가 제 얘기가 떠오른대요. 의심하지 마자.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형제간에도 바라지 않으면 언제나 부자다.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공동경비 다 조의금 들은 것을 다 까고 나서 저한테 무려 150만 원이 남았어요. 공동경비가 5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그거를 다 제하고 나서 이제 150만 원이 남았는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삼풍 아파트 보증금에 월세 낸 거 내가 지금까지 쭉 내오고 저희 형제들도 삼풍 아파트에 모시니까 한 달에 110만 원씩 다 내야 돼요. 간병인비요 장난이 아니에요. 병원 가시고 그럴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부모님 모셔요? 그래 이제 아파트를 보증금 1억에 월세도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아파트를 뺄 거야. 그랬더니 누님이 그거 조의금 다 나눈 뒤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1억은 내가 냈는데 우리 형제들 너무 다 고생했잖아.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4남매지만 사실 5남매거든요. 형수님 계시고
다들 언니가 다 하면서 내가 5천을 가지고 1,000만 원씩 각 집에 줄게. 근데 속으로 이 소리 할 수도 없고 아싸 1,000만 원 생겼다. 근데 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누님이 이러네요. 막내가 엄마 발이 돼서 자꾸 병원으로 가 있으니까 막내한테는 1,000만 원을 더 주고 싶다. 그랬더니 제 동생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누나 됐어.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그랬죠. 그렇게 예쁜 말을 하니 내가 10만 원 얹어줄게. 그래서 우리 동생은 2,010만 원을 받게 된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변호사라도 자기 1억을 자기가 가지지. 자기 5천하고 형제들한테 1,000만 원씩 주고 막내한테 1,000만 원 더 준다? 쉬워요? 안 쉽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바라지 않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그 돈을 탐내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저희들에게는 형제들이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제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제 한 2달 반쯤 뒤에 13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이걸 실을 원고를 하나 썼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머님을 4년 전에 처음 쓰러졌을 때 어머님한테 가서 이랬어요. 엄마는 안 죽어. 그랬더니 내가 안 죽나? 그래서 어째 안 죽노?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손 내봐. 손 잡고 이렇게 엄마가 이쪽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엄마가 영원히 살아. 그랬더니 뭔 소리로? 다시 해볼게. 엄마가 이래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 그랬더니 야이야 왜 엄마? 이랬더니 네 얼굴도 보고 속에도 살고 그럼 더 좋잖나. 아이 그래야 말이라고 해 좋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농담을 잘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니도 죽겠네. 왜 엄마? 왜 엄마?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서 이 속에 너를 넣어서 갈 거니까 니도 죽겠네. 아이고 그렇네. 그래서 웃으면서 엄마는 죽어도 죽지 않고 나는 살아도 살지를 않네. 그렇다 야야 셈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죽지 않는다. 살아있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 진짜 죽음은 뭐냐면 죽었는데 추억할 게 없어. 외면하고 싶어. 어머님 드디어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가실 줄 알았는데 진짜 찔겨. 원래 가셨어. 이런 사람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워해서 스스로 엄마 산 것처럼 그 길을 가겠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이 죽음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양이 내가 떠났을 때 그대로 의미로 각인돼서 내 아들에게, 딸에게, 신부님에게, 교감에게, 교사에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져 간다.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생은 볼스와 데스 사이의 C, B와 D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 좋은 선택을 할수록 좋은 삶이 이루어진다. 저는요, 강의를 들을 때나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2가지 이상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인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 너무 바람직한 게 뭐냐면 아무도 뭘 적지를 않아요. 너무 바람직한지 아세요? 적으면 증발해버려요. 분명히 좋은 말이라고 적었는데 집에 가서 보면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오늘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능하다. 제가요 이걸 누구한테 깨달았냐면 21살 여대생한테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참 불쌍한 거 알죠? 우리나라 애들이.
제가 잠깐 돌아갔다가 이야기할게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교에 정진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90이 다 돼가는 교수님일 텐데 그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할 때 그 교수님이 이 강의를 짧게 마치고 전부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교육지원청에 파견나가 있는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요즘 애들 보면 정말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얼마나 싸가지인지 애들이요. 난폭하게 말할 수 없고 저런 것도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얼음 뺨칩니다. 이것도 종교적으로 어떻게 애들 품고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 마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경찰관님 제가 일제시대에 살 때 저희 아버지들이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 지금 용이 뭔지 알아? 남의 전쟁에 대신 나가서 총알바지 되는 게 뭔지 알아? 그거 모르면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그럽니다. 너 남의 나라에서 자기 말 못 쓰고 순사한테 벌벌 떨면서 사는 게 뭔지 알아? 그걸 모르면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또 손주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초급목피가 뭔지 알아? 보릿고개가 뭔지 아니? 동족끼리 총 겨누는 전쟁이 뭔지 알아? 그걸 모르면 너희들은 고생을 모르는 거. 근데 저희 손주들은 지금 손주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가투 해봤니? 민주화 투쟁 해봤어? 총장실 점거해봤어? 독재와 맞서서 앞서 서나가리 너 해봤어? 안 해봤지? 그거 안 해봤으면 고생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증손주는 정진 손주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 등록금 투쟁해봤니? 그거 안 해봤으면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경찰관님, 사람은 묘해서요. 자기 세대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없으면 고생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관님, 요즘 애들 너무 힘들거든. 오죽하면 자살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저는요, 만약에 요즘 애들하고 저 일제시대 단체하고 바꿀래면 저 안 바꾸고 제일 힘든 애들이에요. 교사들이요 지금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님이 하실 일은 아이들 힘들다는 거 믿어주시라고. 제가요 모교인 서울대학교 가서 황우석 사태가 있었을 때 공대 교수들이 다 하면서 공대 학장님이 와셔서 힘나는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강당에 한 500명 공대 교수들이 앉았는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들이 앉아있어요. 제가 강의를 1시간 마쳤는데 나오려는데 머리가 희끗한 노 교수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진원 교수가 됐어요. 오늘 소통직이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옆 짝꿍한테 정진원 교수님 돼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될 거야. 이거 경상도 버전. 내가 어찌 아노? 서울 버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진원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수님들을 다 들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박수가 툭툭툭 하더니 전부 기립박수로 막 박수를 치더래요. 학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시 교수님 오늘 강의 좋았지만 마지막에 그 말씀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제가요 각 세대만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내 고생을 안 한다고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태어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MZ니 젊은 세대니 싸가지 없다는 이런 소리 입에 대지 마라. 가가 더 힘들어요. 가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가 힘들다는 걸 믿어주면 수능 망치고 딸이 수능 성적표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가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수능 망치기 속상해. 엄마가 3급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니? 내가 2학년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게 3류 엄마예요. 3류 엄마. 1류 엄마는 그럼 속이 안 상하니? 이게 2류예요. 1류 엄마는 적당하고 때로 어디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이거 다른 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딸이 수능 뭐 만점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울면 여러분 저 따라 할 준비 are you ready? 됐어요? 아니 나는 네가 우는 게 슬퍼서. 네가 우는 게 슬퍼서. 요 말 하면 점수 포인트 바로 치솟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 곁에. 그래서 영어로 제가 하는 상담은 stay with you, be with you. 네 곁에 머무는 것이지 solve the problem이 아니에요. solve the problem.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가 딸 머리를 써주면서 소파에서 저녁에 얘기했어요. 선생님, 눈을 감으셔서 우리 선생님 성함이 김소은, 이름이 얼마나 이쁜지. 그죠? How pretty you are. 소은아, 너 나중에 엄마처럼 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소은아, 너 나중에 엄마처럼 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서 잘 살아? 그때 소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 사람을 어떻게 뛰어넘어? 엄마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 여러분, 그 예쁜 말한 소은이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엄마 마음은 그대로 딱 읽어줬잖아요. 근데 21살 여대생이 저한테 상담을 54번을 받았어. 1년이 52주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한테 상담받았는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해. 우울증이 심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악수. 우울증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솜사탕을 잡는 거. 손을 잡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 손을 잡는 것 같잖아. 자, 박수 한번 해봅니다. 옆에 우울증 측도 바로 박수 한번, 옆에 분하고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사람 우울증 없어요. 잠깐 옆으로 갔다가 이 얘기를 다시 오면 제가 상담 30년 하면서 우울증 없는 3대 천왕을 발견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첫 번째, 날라리. 맨날 노는 것만 생각해. 회사에서 뭐 오늘 저녁에 야근, 죄송해요 선약이 있어서 이러면서 벌써 나이트 가는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날라리. 우울하지 않아요. 남들을 우울하고 미치게 만들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왕은 뺀질이에요. 뺀질 안 해요. 계속 막 쿠팡도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요. 뭐 봐, 아니에요 이러면서 딱 하고. 뺀질이들이 또 잔머리를 써요. 뺀질 평가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 그리고 결근을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요. 이 뺀질이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막강해요. 이 사람은 정말 우울증이 안 걸려요. 띨띨이. 뭔 말인지 몰라. 엄마는 교감 선생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제가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그러면 언제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죠.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뭘요? 아 먼저 가보세요. 그래도 돼요? 우울증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우울증에 안 걸려요. 날라리, 뺀질이, 띨띨이는 안 걸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띨띨이가 날라리, 뺀질이를 겸할 때 미쳐버려요. 근데 누가 우울증에 걸리냐 하면 성실이. 성실해. 아파도 배에서 나오고 지랄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 아니에요. 밤새 해야죠. 내일 평가인데요. 아니 그렇게 타미플루라도 먹고 하나요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똘똘이. 딱 보면 알아. 누가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제가 그거 좀 쳐드릴까요? 엑셀로? 우울증 걸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나? 띨띨이에게 어리석음, 그 다음에 날라리에게 노세 젊어서 노는 걸 배워야 돼요. 뺀질이한테 자기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불행하게 21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공대에 다니는 아이인데 저 남해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폐렴 있을 때 빼고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애가 활발하지를 못해요. 딱 걸렸어. 씨. 애가 성격도 좋으면 애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공부만 잘하고 성격이 이렇게 뭔가 혼자 밥 먹고 이러면 저거 밥이야. 애들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고 꿋꿋이 그래서 명문대를 왔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집거해요. 우울증에 있는 두 번째 증세는 뭐냐면 상담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코를 베어내 버리고 싶어요. 안 씻어. 머리에 주유소에 갔다 왔는지 기름이 흘러요. 들기름, 참기름 다 여기 흘러. 막 헝클어진 머리. 그 다음에 이게 노숙자처럼 옷을 안 갈아입고 좀 꼬질꼬질한데 선생님이 여기서 아득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54번을 상담하면서 이 여학생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저랑 5분 동안 주고받았어요. 소설책을요 1000권 넘게 읽었대요. 여러분 소설책을 1000권 넘게 읽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온 제목이 들어요. 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지요? 아니 보면 어떤 장르건 간에 인생 문제를 다룬 게 소설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설책 1000권을 읽었는가 빠밤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소설책을 1000권을 읽었다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소설책 1000권에는 사랑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곤란한 질문 여러분 또 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000권 읽었다고 치고 사랑이 뭐라고 눈물 시작 아닙니다. 사랑이 뭐라고 소설책에서 얘기할까?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해보세요. 서로 외면하지 말고.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뭐죠? 또 뺏겨가지고 탐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요? 네. 믿어주는 거죠. 근데 뭔가가 이게 전율이 확 오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심층적으로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다요. 다.
그게 사랑인가요? 아, 받아주는 거예요. 이랬어요. 받아줘. 뭘 받아줘요? 다. 그게 단가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뭘 믿어줘야 돼? 나아질 걸. 저는 59년 만에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 전에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란 마리아 라이나 릴케가 얘기한 사랑이란 그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하는 게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21살 청본의 소설을 읽은 소녀가 보기 좋게 릴케를 이겨버리니 받아주는 거래. 뭘요? 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래. 뭘? 나아지는 거래. 소통이란 탐내지 않는 동시에 받아들여. 믿어주는 거지. 나아질 거라는 걸 믿어주는 거지. 자식에게도 그 인간에게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 질문을 또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뒤엔 여러분 질문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럼 가족이란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있던가요? 그랬더니 가족이란 바로 또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괴롭지만 소통 한번 해보세요. 괴롭지만 소통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란 뭐라 했을까요? 가족은 시족살.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요? 네, 가족은 뭐라고 소설책에 쓰여있던가요? 사람만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때 제가 주책 없이 눈물을 쭉 흘렸어요. 사랑이란 소원이를 다 받아주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은 것도 받아주고, 그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나아질 거라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난 것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바다가 왜 바다겠어요? 다 받아준다고 받았지. 맞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매주 찾아가서 정신 세탁을 하는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저희 스승님이에요. 스승님이 20년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하면 몇 년 치료한지 아나? 한 5년 됩니까? 50년. 초등학교 때 발병해서 환갑 때까지 나를 만나는 거야. 30년, 50년 동안 안 바뀌어. 그러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가들을 치료하겠노? 선생님, 체크 무늬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선생님 30년, 50년 동안 조현병 계속 이었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수입, 돈 벌고 지위 있는 거 빼고 멘탈 봐도 그게 그런데 뭔 보람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겠어요?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걸 믿고 어느 세월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보람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달에 안 웃다가 한번 웃으면 치료가 100% 됐다 라고 생각하면 매 순간 보람이 있다. 여러분 저 따라 봅시다. 사람은 겨자씨만한 변화에 태산처럼 기뻐해줘야 한다. 그거예요. 오늘
알이 이쁘게 나왔네. 태산처럼 기뻐해줘야 돼. 분식집 아줌마인데 라면 국물 어제보다 더 맛있어요. 너무 기뻐해줘. 그러니까 큰 변화만 변화라고 보지 않고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우 맞죠? 아주 작은 변화에도 크게 기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말에는 게 없으면. 한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왔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우리 딸이 IQ가 78이에요. 딸은 21살, 아들은 16살인데 이 아들이 IQ가 187이에요. 멘사에도 가입하는 애인데 근데요 딸한테는 화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살면서 맨날 웃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맨날 제가 잔소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상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듣자마자 견적 나온다 맞죠? 예습을 많이 했어. 예습을 많이 했어. 자 이건 가볍게 옆에하고 얘기해봐요. 이 엄마 왜 이러는 걸까요? 맞아요. 탐면이 너무 탐면. 쉽잖아. 여기는 그렇잖아요. 연습 문제 우리 워낙 풀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들한테는 탐내. 조금만 더 하면 서대문고 1등한다. 조금만 더 하면 서울시 1등하고 조금만 더 하면 전국 1등한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그러나. 탐내는 자는 언제나 탐욕스럽다. 제가 아들한테 탐욕스럽게 구는 거지. 근데 딸에게는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은 밥만 먹으면 어이구 안 흘리고 오늘 먹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딸의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조금만 더 하면 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들하고 사이가 없죠. 기대를 가지는 자 관계에서 멸망할 것이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속으로 얘기했어요. 다 비비 잘 것이다. 아무도 안 듣고 휴대폰만 보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초롱초롱하게 보는 순간 아주 작은 일에도 그래서 기대는 소통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는 으뜸 독약이다. 그러면 독약 대신 명약이 뭐냐? 여러분 저 따라 또 하는 봅니다. 신부님까지 함께 따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 이거 직입니다. 오늘 강의한다 그래서 재밌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10명 9명 재미없는데 뭐 그러니까 뭐 오늘도 똑같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 사진 보여주고 막 탐내는 점은 찍이네 뭐 강의 찍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기대치가 엄청 높아. 그래도 여기 올 정도 되면 정말 김창옥 씨 이상이겠지? 아닌데 5분마다 안 터지는데 이건 아닌데 기대하면 계속 관계에서 점수를 까나가요. 희망을 가지면 계속 플러스가 돼. 여러분 플러스 인생으로 사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게 싫어요? 저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그죠? 플러스 인생으로 사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게 싫어요? 싫죠? 그러면 하나만 알면 탐내지. 유샤 시인 말대로 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우리 아들 5살 때 네 돈 벌게 해줄게. 그랬더니 용돈 주석에 고모 삼촌을 다 했을 때 이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 굴리면 돈을 줘?
그래서 굴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인생은 주사위다 이러고 굴려. 그럼 고모나 삼촌 중에 누가 왜? 라고 물을 거야.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 가서 이제 딱 걸리고 인생은 주사위다 이랬더니 고모가 아이고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왜? 그랬더니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래. 꼬마 철학자가 나왔네. 17만 5천 원. 인생은 주사위야. 아무리 6이 나오길 바래도 5가 나오고 어쩌다 6. 그래서 150년 전에 독일의 쇼펜하우어가 이랬어요. 인생은 어쩌다 뜻대로 된다. 대부분은 네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신은 2번 웃는다. 미래를 계획할 때 웃고 별 희한한 우연이 나 있네 웃는다. 우연이란 존재하자. 내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필연들을 우연이라고. 미래를 계획해도 네 뜻대로 안 될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따라 또 해볼까요? 오늘 따라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은 거 그죠? 인생은 주사위다. 인생은 주사위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오늘 모든 결론을 모으면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바라지 않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그래서 풍요로운 것은 마음이 희망.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제가 지금 54분까지 제 강의만 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질문하는 걸 더럽게 싫어해요. 질문 받는 것도 좀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6분을 남겨야 한 명만 질문하고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무거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인생이 뭐라고 이따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그 셰프 보고 몇 벌이나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야 돼요. 자, 한 번만 손 듭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손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네. 뭔가 깊은 질문을 할게요. 네. 네, 여러분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욕심도 바라는 거고 희망도 바라는 건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분 서울대 철학과 학생 같아요. 욕심과 희망의 차이는 욕심은 대도 안 하는 걸 바라는 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대도 안 하는 걸 바라는 거. 아, 로또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희망은 뭐냐면 꼭 돼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욕심은 꼭 돼야 돼요.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을 다르게 대답을 하자면 우리가 제일 인생을 시작해서 하는 인간은 성공하려는 인간이에요. 부장 돼야지, 상무 돼야지, 정무 돼야지, 부사장 돼야지, 사장 돼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욕심이거든. 욕심은 딱 부리면 부장 되기 위해서 10년을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부장이 안 됐으면 행복할까 괴로울까? 괴롭죠. 막상 부장이 되잖아요. 네가 생각한 그런 부장이 아니야. 자괴감이 들어요. 책임은 많아지고 밑에는 말 안 듣고 월급 조금 오르고 남 듣기 좋은 거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다가 상무가 되면 더 버거워져. 위에 압력이 더 세죠. 전무가 되면 내 할 일이 없어서 도장만 찍어야 돼. 이러려고 전무가 된다. 부사장이 되면 칭찬 하나도 안 먹고 욕만 먹고 사장한테 바로 조인트 까야. 사장이 되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러니 사장 될 때까지 계속 괴로워요. 그 과정이. 그리고 정점을 찍으면 그때 뭐예요? 허탈해져. 허탈해져. 이 심리를 공갈빵 심리라고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큰데 속은 어떻게 돼서 텅 비어 있어. 신부님들도 제일 밑에 신부님들 때 제일 좋아요. 위로 갈수록 왕관을 지는 자 그 무게를 감당해야 돼.
위로 갈수록 이상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타나. 그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시덤불처럼 막 나타나서 힘들게 해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시시하게 사는 것은 욕심을 내면서 성공하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게 산다. 그러다가 죽을 때 이런다고 1억만 모으면 1000억인데 이러고 죽는다고. 그 사람 1억 모을 때마다 괴로워요. 모으고 나서 허탈해요. 돈 많으면 그만큼 걱정이 많아지죠. 근데 희망으로 사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목표예요. 성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그 순간순간이 성장이야. 저 성장했어요. 맛동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것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혈당에 덜 시달릴 수 있어요. 요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한 점점이 모두 과정이 목표예요. 과정이. 제 아들한테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쳐도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이 초조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내일 시험이야. 아, 시험 점수 때문에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승준아, 왜? 아빠 말 잘 들어봐. 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있잖아.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50점을 받은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도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100점을 받은 거야. 50점이 더 가치가 있어. 100점이 또 이상한 거 묻는다. 진짜. 점수로 봐서는 100점이 좋은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50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승준아, 아빠 따라해봐. 그랬더니 뭘? 제가 여러분 따라하라 했듯이 아들한테도 자주 따라하라고 했거든요.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과정만 나의 것이다. 아빠가 책을 쓰잖아. 해민스님처럼 100만 권 팔리길 바래. 근데 10,000권 팔았거든. 결과는 독자의 것이지 아빠께. 노래를 부르면 CD가 10,000만 장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 결과는 남들의 거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네가 살면서 평생 그래. 과정만 된 거야. 그러니 과정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전교 꼴찌를 해도 돌아보면 흐뭇해. 근데 전교 1등을 해도 대충 하잖아. 그러면 허탈이 뭐야? 그런 거 있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거 있어. 그러니까 매 순간 과정을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얘가 대학 갈 때 미국 가는 에세이에다가 아빠에게 배운 과정이 목표다 하는 것과 가장 좋은 영향을 받은 소속 집단의 경험을 쓰라 그랬더니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과정이 목표였던 4학년 때 아빠의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ask to flower. 우리말로 뭐죠? 꽃에게 물어봐. 그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제가 옮기면 메인 에세이에 이렇게 썼어요. 5살 봄꽃이 만발할 때 벚꽃을 보고 내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나 저 꽃 꺾어도 돼? 아빠가 말했다. 꽃에게 물어봐. 목을 따도 좋은지.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며칠 후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나 개미 밟아도 돼? 개미한테 물어봐. 허리 부러진 채로 평생 살아도 좋은지. 그 뒤로 나는 꽃과 개미와 살아있는 것과 친구와 선생님에게 묻는 습관이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물어봤다. 괜찮냐고.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래서 나는 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진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었고, 농구 부주장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Are you okay? 였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늘 물어보는 게 생겼다. 이게 아빠에게 받은 가장 큰 유산이다. 이번에 우리 아들 자랑을 하며 학교 생기고 처음으로 좋은 대학교를 갔어. 교장이 너무 좋아해. 코넬 대학교를 조기 입학했어. 그래서 아들하고 코넬 대학교에 미국에서 입학시키고 같이 캠퍼스를 걸으면서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살아온 20년을 돌아봤거든. 참 어린 새끼가.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바꾸고 싶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 지기네. 나는 많은데. 그러더니 저한테 아빠 고마워. 왜? 4학년 때 아빠가 얘기해 줬잖아. 과정만 내버려. 나는 결과를 생각한 적이 없어. 혼외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한 과정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야, 네가 80살 노인보다 낫다. 어디 가서 나 코넬 자랑하면 안 돼? 자랑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살이건 간에 종합을 해봅시다. 우리는 탐내는 자는 어때요? 언제나 가난하다. 바라는 게 없다면 언제나 풍요롭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성장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점점이 최선을 다하고 살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못하라 그래도 못할 수가 없다. 이런 나한테 다가오고 싶겠어요? 멀어지고 싶겠어요? 다가오고 싶지. 맞죠? 저는 오늘도 2시간 아닙니다. 1시간 반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신부님들도 3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셔서 고추밭도 구경하게 하고 또 맛동산도 보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강사료도 재능기부가 아니라 몇십만 원 뚝 떼서 주셔서 정말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런 마음으로 저는 탐내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도